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궁금한 게 많은데 우선 그 어린이 궤지열 이게 뭐예요? 일단은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다기관 염증증후군으로 좀 바꿔서 불러달라고 부탁을 좀 했고요. 궤지란 단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예. 그렇게 했었고요. 일단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고열이 나 아이들이 이제 고열이 나고 뭐 발진이라든지 뭐 전신 근육통이라든지 눈의 충혈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이제 상당 기간 이제 지속되는 상황으로 이제 얘기가 돼 있고 정의상은 예. 이제 발열이 지속되면서 2개 이상의 기관에 침범되는 염증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진단을 이렇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거라 이거죠. 네, 예. 근데 이게 과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질환이 이제 가와사키가 좀 그런 질환에 해당됐거든요. 예. 아이들에서 가끔 이제 가와사키도 아직까지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바이러스 질환이나 이런 면역 자극에 의해서 이런 이제 여러 장기들이 침범을 받는 그런 면역 질환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예. 아마도 코로나에 의해서 이런 면역이 항진돼서 자기 몸의 일부를 이제 침범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와 같은 증후군을 보이는 아이들 검사했더니 코로나 양성이 뭐 60% 맞아요? 네, 맞습니다. 60%고 이제 항체 검사를 해서도 한 40% 이상 나오니까 대부분은 이제 코로나 감염과 연관이 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 만약 60%라 하더라도 나머지 40%는 코로나 없이도 이런 다기관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40%는 그러니까 PCR에서 음성이었었어도 항체에서 40%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든 코로나랑은 대부분 관련이 있다라는 대부분. 거죠. 아. 예. 결국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아들 어린이들의 몸속에 들어와서 거기에 저항하고 싸우다가 면역 체계에 이상을 일으켜서 여러 기관의 염증을 일으킨다 이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예. 그럼 이것도 이 자체로 전염이 되나요 혹시? 그렇진 않죠. 이 병 자체는 본인 안에서 면역체가 교란돼서 발생하는 거니까 예. PCR 양성일 때야 전파가 되긴 하겠지만 이 병 자체가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런 어린이들이 전파시킬 수는 있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예. 그게 모든 그 어린이들한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또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한테 많이 나올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예. 내일부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등교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일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도 가장 육아에 부담을 주는 이제 연령대가 이제 유치원에서 1, 2학년 때고, 예. 또 그렇다고 해도 사실 학부모한테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학교에도 부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어떻든 간에 일단은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여러 영역에서 도움을 주셔야 이건 간신히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뭐 여기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일단 고3만 등교한 상태에서도 네. 그냥 단순 두통, 아니면 뭐 설사 증상 이런 게 있는데 원래는 그러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자주 내가 두통이 있는 학생이나 사람이다 보니 그냥 학교에 갔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예. 학교 일선의 보건교사는 이걸 원칙대로 하면 집으로도 아니라 사실 선별 검사소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보건교사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사실 더 문제는 보건교사도 없는 학교들도 꽤 있고 지방에 맞아요. 작은 학교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일선의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까지 감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보건교사여도 본인이 이제 간호사이시긴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데 예. 일선의 교사들조차 그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이제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풀 수 있게끔 뭐 의료기관하고 연결을 해준다든지 또는 보건소하고 연결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좀 이렇게 해주셔야 예. 보건교사들이 조금 더 부담을 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뭐 학교마다 한 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각 학급의 담임 선생님들이 자기 반에 문제가 있어서 문의해 보려고 보건교사 전화하면 계속 통화 중이라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정말 그럴 수준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렇죠. 뭐 몇백 명이 나와 있게 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당장 뭐 내일부터 뭐 이제 고2, 중3 이렇게 또 등교 대상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원칙대로 두통이든 설사든 발열이든 뭔가 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집에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집에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집에서도 증상 등이 계속되는 걸 보면 바로 선별진료소로 집에서도 보내셔서 검사를 하도록 하셔야 되고, 예. 또한 아이들이 사실은 또 수업 중에도 이제 좀 아프고 이런 게 대부분 많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1, 2학년의 유치원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런 증상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학부모들과 잘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의 선별이나 이런 진료 문제들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관련 질문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네. 초반부에는 왜 그냥 일반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 얇은 덴탈 마스크 이런 거는 바이러스 막는데 별로 효과 없다. 전문가분들이 그랬잖아요. 예, 저는 안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아무튼 그러다가 요즘은 또 날씨 더워지는데 KF80, KF94 이거는 오히려 저기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덴탈 마스크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터의 수준을 봐서는 덴탈 마스크하고요. 그다음에 KF80이랑 필터 수준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KF80이 좀 더 핏이라 그러죠. 잘 달라붙게 마스크가 만들어져 있기는 하니까 좀 더 답답하게 느껴지시기는 하고요. 예. 덴탈 마스크는 좀 얇고 그다음에 하는데 대신에 덴탈은 좀 떠 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또 있죠, 사실 좀. 예, 그래서 KF80이나 덴탈 마스크 쓰더라도 밀착도를 잘 개선은 해야 되기는 하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필터 기능이나 여러 면에서는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하면 KF80과 덴탈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저희가 감염 관리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초반부에는 정부에서도 사실 꼭 KF80, 94 쓰셔야 합니다. 이랬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 KF94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워낙에 처음부터 이거는 의료진들이 환자를 보낼 때 쓰는 필터의 수준 정도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사실 제 전문가들은 KF94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예. 아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KF94를 잘못 쓰게 되면 이제 졸도하거나 쓰러지거나 맞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예. 주의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KF80 정도 또는 덴탈 마스크 정도가 일반인들한테 또 아이들한테 적당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날씨도 더워지니까 이제 덴탈 마스크면 된다 이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그 부천의 대형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네. 우리 택배 물건에도 혹시 바이러스 묻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뭐 바이러스가 이제 잔뜩 묻어 있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2, 3일씩도 갈 수 있다. 건조한 표면에서는 얘기가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예. 이게 택배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그다지 이렇게 편한 아주 바이러스한테 좋은 조건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집에까지 도달할 그 바이러스 많이 도달해서 감염염을 일으킬 정도까지 도달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 이제 외부 물건을 만지거나 이랬을 때는 손위생을 잘 하도록 하는 게 어떤 제일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으나 택배 상자 같은 거 만졌으면 손 씻기는 하셔라. 예, 맞습니다. 예, 어떻든 외부 물질을 만들었을 때는 손위생으로 다 해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네. 하긴 이 물류센터에 어떤 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주 심하게 비말을 내뿜어서 특정 택배 상자에 잔뜩 묻어가지고 그게 그대로 가서 그걸 다시 손으로 짚고 또 전염되고 이건 뭐 거의 진짜 해외 토픽에 나올 감이군요. 그렇죠. 이제 확률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예, 그렇더라도 정말 더 안전하기 위해서 손위생을 더 부탁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어요.